오늘 드디어 3단원 고려를 배울 차례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중간고사 범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와보도록 하자.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뀐다는 것까지 말했지. 그래서 이제 고려를 세운 사람은 왕건이야, 왕건. 예? 왕건. 그래서 이 궁예가 이상한 짓 하잖아. 나는 미륵이다. 이러면서 눈 가리고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라면서 신하들을 막 못살게 굴고 하니까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되면서 고려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고려는 후백제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전투를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 이 와중에 거시기 견훤의 아들이 견훤을 내쫓고 아빠를 절에다가 가둬요. 그 절 이름이 저기 김제에 있는 금산사야. 자,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다음에 한번 가봐. 금산사에다가 견훤을 가둬서 이제 견훤이 고려에 항복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신검은, 그러니까 여기 신검, 견훤의 아들은 견훤보다 정치를 못해. 그래서 이제 왕건하고 후백제하고 싸웠을 때 왕건이 이기게 돼서 결국에 고려가 이긴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신라는 이미 엄청나게 약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도는 생겼지만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이지 신라는 완전 짜그리야, 짜그리. 근데 이제 고려가 후백제까지 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신라가 생각했을 때, 아, 나도 큰일 났다. 빨리 항복해야겠다 하고 그냥 통째로 나라를 갖다 바쳐요, 고려한테. 그렇게 해서 신라는 망하게 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재융합되는 그런 의의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왕건, 그러니까 태조는 주로 어떤 정책을 했냐. 한 게 이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세금을 줄여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호족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호족은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애들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호족들이 엄청나게 힘이 세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겠지. 그래서 이 호족들을 포섭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채찍과 당근이야. 당근 채찍으로 쓸게요. 미안해.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식은 당근은 혼인, 딸 혼인, 그 다음에 뭐 관직, 토지, 왕씨, 성 이런 것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인이라는 건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왕건 와이프가 29명, 30명이야, 30명. 30명이나 되는 와이프를 거느렸고, 그 다음에 이 왕시성을 준다는 것도 왕의 성과 똑같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채찍도 해. 뭔가 강하게 협박도 해야겠지. 그래서 그렇게 실시한 게 사심관 제도 또는 기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심관 제도는 너 그 나라 그 지역 다스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라 왕이 경주 사람이잖아. 그래서 걔를 그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한 거야. 기인 제도는 인질 제도야.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의 자식을 관직을 준다는 명분하에 이제 그 수도로 올라와서 살게 하는 거야. 그럼 그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 하겠어 못 하겠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제도를 이용했다. 자, 여기 혼인, 관직, 토지, 왕시성 이게 당근이고 그 다음에 사심관이랑 기인이 채찍 제도라는 거였죠.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북진 정책. 영토가 너무 짧으니까 저기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북진이라고 해.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랑 똑같은 거지. 옛날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랑. 그래서 북진이라는 건 북쪽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서경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서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자라는 거지. 이거는 장수왕이랑 똑같네. 그래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모두 닮으려고 했던 왕이라 라고 선생님은 항상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얘네는 그 발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발해를 좋아해가지고 거란을 배척해. 거란을 개 싫어하고 발해를 좋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도 후손들도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훈요 10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옛날 후대 왕들이 나중에 이건 지켜라 이런 거야. 이 훈자가 훈계할 때 훈자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책을 남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훈요 10조의 내용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제 1조부터 9조까지 있는데 1조는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국가인 거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2조를 보면 풍수지리를 좋아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중국을 억지로 따르지 말자. 즉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을 지키자라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서경을 중요시해라. 그 다음에 이건 연등해와 팔간에는 그 시기 무슨 사상이요? 이것도 약간 풍수지리, 그러니까 도교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왕은 어땠냐? 그 다음 왕은 이제 광궁이라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 광종의 이 광자가 이게 미칠광일까? 빛광자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광종이 하고 싶은 건 얘의 목표는 뭐냐면 왕권 강화야. 그래서 얘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노비앙검법이야. 그러니까 여기 노비앙검법 할 때 검자가 검사할 때 검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노비를 검사한다. 이 사람이 진짜 노비였는지 아니면은 노비로 만들어버린 건지를 검사해서 그 귀족들이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노비로 만들어줬으면 풀어주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제를 실시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 이제 시험을 보고 관리를 뽑는 거. 즉 이제 집안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뽑겠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뽑았다. 그 다음에 공복의 색깔을 지정했다. 이거는 옛날에 삼국시대 왕 때부터 한 거잖아. 공복 색깔을 정해서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는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공신들과 호족들을 숙청했다. 숙청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싸그리,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광종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렸냐?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면서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연도에 이름을 매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왕권이 강할 때만 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성종이라 왕인데요. 얘는 광종이랑 정반대야.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착해. 그래서 얘는 유교 중심, 유교 정치산을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고려는 원래 불교 국가인데 성종은 유교를 좋아했다. 그래서 성종 옆에서 같이 유교를 한 사람이 최승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무 28조를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종은 당나라랑 송나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너무 좋아하지. 당나라하고 송나라에서 공부할 게 많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중앙 관제를 다 만들어버려. 겁나 똑똑해요. 대신에 유교를 좋아하니까 불교나 또 미신 같은 거는 엄청나게 싫어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자자 빨리 해줄게. 자, 이렇게 광종, 녹양, 뽀뽀해가지고 본래 노비가 아닌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했고 성종과 시무 28조. 자, 이거 쓴 사람 누구라고? 이거 쓴 사람은 최승로
라는 거고, 최승로가 주장한 내용은 수령을 파견해라. 그러니까 제도 정비, 그다음에 연등회와 팔관회를 줄여라. 그러니까 불교랑 토착 행사는 X.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행하라 해가지고 유교 정치 사상을 성종이 중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